안녕하십니까.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하여 최근 첫 판결 사례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타이틀을 보게 되면요,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 세입자가 말 바꾸면 입주 불가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이 2020년 8월에 전세 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전세 세입자가 매매 계약 당시에는 이사를 가기로 했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했고요. 2021년 3월 23일에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판결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의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일단은 논란이 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가 일전에 간략하게 영상으로 제작해뒀으니 영상 위에 카드나 본문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임대차 3법 탄생 과정을 보면 정말 법을 이렇게 마구 찍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인 2020년 7월 29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을 했고요. 이렇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단 2시간 만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 보고, 그리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아주 졸속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그렇게 처리된 바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표 및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2년 뒤에는 전셋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매물이 씨가 말라서 집 구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전셋값은 미친듯이 오르는 중이고 매물도 씨가 마르고 있죠. 두고 보십시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쓰신 분들은 2년 뒤에 절대로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의 집으로 전셋집 못 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번 판결에 대한 쟁점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간다? 그리고 임차인은 무조건 서민이고 약자이고 입장을 얼마든지 번복해도 되고 반대로 내 집을 사서 들어가려는 사람은 적폐고 사유재산을 침해받아도 되는가? 라는 것이죠.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타임라인으로 설명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전주인, 세입자, 그리고 현주인 이렇게 3명이 나오고요. 2019년 2월에 전주인과 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이고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전주인과 현재 주인이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당시에 세입자는 전주인의 이사 요구에 따라 이사 갈 집을 구한다고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주인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전주인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9월이 돼서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왜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인데요. 이에 현주인은 2020년 11월에 예정보다 일찍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 조율 기간에 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고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세입자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1년 3월에 건물 인도 재판 1심에서 원고인 현주인의 패소 판결이 민사 2 단독 유현정 판사로부터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0년 8월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사를 가기로 전주인과 협의가 되었었고요. 그러던 중에 2020년 9월에 세입자가 이사 가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참고로 매매계약 이전부터 세입자와 전주인 사이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기로 협의가 되었는 상태고요. 2020년 9월에 세입자가 입장을 번복한 이후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세입자 측에서는 이사를 완강히 거절했고요. 그래서 매수자는 당초에 예정했던 기간보다 소유권을 일찍 2020년 11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이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세입자는 이사를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매수자는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인도 소송의 1심 판결이 2021년 3월에 결과가 나왔고요. 놀랍게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재판부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의 주된 논지는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 청구를 했고 종전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먼저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사항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관계 등의 그 지위는 동일하게 신규 임대인에게 승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임대차 보호법 제6조를 보게 되면 지금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만 이번 사건 당시에는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을 조율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 양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여 모든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은 상태에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 청구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입주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매매계약 시점에도 전 소유자가 이사를 요청하기도 했었고 세입자도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유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도중에 말을 바꿔서 급하게 예정보다 소유권을 빨리 이전했고요. 왜냐하면 매수자는 계약갱신을 조율할 수 있는 이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의 거절 사유를 보면 8번째 항목에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 어디에도 기존 주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지만 계약갱신 거절이 되고 새로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당연히 기존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계약갱신 거절을 한다면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기존의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현 주인이 계약갱신 조율 기간 이내인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애초에 이사가기로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 행사를 거절하였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서 건물 인도를 요청했더니 법원에서는 세입자 편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이번 판결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담당 판사님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판사님도 전세로 거주하셔서 임차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 조항들만 놓고 보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보다 법을 훨씬 잘 아시는 담당 판사님께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에 다소 부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위해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사표 수리를 반려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건을 보더라도 현재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얼마나 훼손됐는지, 그래서 사법부의 힘이 얼마나 약화됐고 이제는 판결도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렇게 세입자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선례가 남게 된다면 앞으로 전세 낀 매물의 매매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세 매물이 아예 사라지게 되겠죠. 그동안 대부분의 서민들은 전세 제도를 활용하여 무주택 기간 동안에 월세 지출을 줄여서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이은 부동산 관련 졸속 입법 법안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 경기가 왜곡되고 여지껏 유례가 없었던 부동산 폭등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전세와 월세 역시 이에 편승하여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 중이고요. 특히나 전세 매물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그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요. 가격 또한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당장은 전세 세입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게 될 것이고요.
전세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면 앞으로 서민들의 민영주택 소유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준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라 솔직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당장 저라도 들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13평 공간에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이 말에 수긍하는 분이 몇이나 되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튼 다행스러운 점은 원고 측에서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원고 측 당사자분께서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다툼이라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힘든 과정이다 보니 항소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이 힘든 싸움의 끝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매수자분에게는 심심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부디 지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항소를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꼭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저 로드맨도 기대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